한때 희망으로 북적이던 가게의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사장님의 뒷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파산이라는 벼랑 끝에서 혼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이웃의 잘 보이지 않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그 텅 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으세요? 희망이 있던 자리를 시린 공허함이 채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런 개인의 절망이 과연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자, 그럼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 위기가 우리 사회 전체를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700만 명.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쉽게 말해서 길 가다 보이는 가게 4곳 중 한 곳의 사장님은 이 집단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가게 사장님으로만 보이나요? 아니죠. 우리 경제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이 비율이 유독 높아요. 미국이나 일본의 2배가 넘죠.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인 동시에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현실, 정말 혹독합니다. 4명 중 무려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해요. 이건 사실상 빈곤 수준의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930명.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매년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숫자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위험한 걸까요? 그건 마치 세 겹의 날카로운 칼날이 한꺼번에 한 사람을 겨누는 것과 같은 아주 독특한 압박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3가지 칼날이 뭐냐면요. 바로 남성 우울증이라는 그늘, 중년이라는 삶의 무게, 그리고 파산이 남기는 깊은 트라우마입니다. 이 3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겹쳐질 때 그 위험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여기에 아주 위험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울증 진단 자체는 여성이 더 많지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남성이 2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남자는 약해 보이면 안 돼. 이런 사회적인 압박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남성의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그 공격의 화살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가장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요, 중년 남성의 사업 실패가 그냥 돈을 잃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건 곧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내 존재 자체가 실패했다는 그런 깊은 좌절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파산, 이게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전쟁터에서 겪는 것과 맞먹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길은 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희망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이건 전부 내 탓이 아니야. 나를 계속해서 탓하는 그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이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첫걸음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바꾼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주 명확한 3단계 처방전을 제시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지력으로 이겨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울증은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뇌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몸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약한 의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뇌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푹 자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그냥 걷는 거. 이 단순한 행동들이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생각을 바꾸고, 나를 자책하는 말의 습관을 바꾸고, 죄책감에 움츠러들었던 행동을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친절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과거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힘을 주는 겁니다. 지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파산 후의 힘든 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궁한 막다른 길이 오히려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토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다시 버텨낼 힘, 오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도전을, 그 실패를 오롯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